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시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가도 괜찮았던 화장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틀, 3일씩 밀리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아플까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장을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음식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잡아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해외 의사들과 연구기관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푸른, 말린 자두입니다. 푸른이 시니어에게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작은 말린 과일 안에 뼈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도와주는 영양소가 꽉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뼈 건강부터 말씀드리면 푸른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K, 보론붕소, 폴리페놀 같은 뼈 대사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보통 뼈는 칼슘만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성분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뼈 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오래된 뼈를 새 뼈로 바꾸는 과정까지 도와줘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푸른은 나이가 드신 분들께 더 잘 맞는 거죠. 젊을 때보다 뼈가 쉽게 감소하는 시기니까요. 또 한 가지 푸른은 장 건강에 정말 탁월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푸른 안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라는 자연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르비톨은 인공 첨가물이 아니라 과일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라 부담도 훨씬 적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변비가 있는 노년층에게 의사들이 과하게 자극적인 약 대신 푸른을 먼저 권해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안정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푸른은 매일 조금씩 먹기만 해도 효과가 천천히 쌓여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리할 필요도 없고 씹기 부담도 적어서 치아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바쁜 날엔 두세 알만 챙겨 드셔도 되고 요구르트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곁들여도 소화가 더 편안합니다. 결국 푸른은 맛있어서 찾는 과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꼭 챙기면 좋은 실속식품에 가까워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기, 장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 시기, 이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도와주는 자연식품이라는 점이 어르신들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푸른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왜 그렇게 찰떡같이 맞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푸른은 여러 효능이 있지만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뼈를 지켜주는 힘과 장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힘, 이 두 가지가 푸른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먼저 뼈 건강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골다공증이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푸른 속에는 뼈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 여러 가지나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속 칼슘이 단단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보론붕소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발하게 일하도록 거들어줘요. 여기에 푸른만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뼈를 갉아먹는 활성산소까지 잡아주니 뼈 건강을 지키는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푸른을 꾸준히 먹은 시니어 여성들의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감소 속도가 늦춰졌다는 발표가 여럿 있었어요. 즉, 푸른은 칼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뼈 문제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도와주는 복합형 뼈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체감이 빠른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물도 예전처럼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쉽게 생겨요. 그런데 푸른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장을 움직여주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성분 때문이에요. 하나는 식이섬유, 다른 하나는 소르비톨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만들어주고 장에서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성분이 장 속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변이 더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자극적인 변비약처럼 갑자기 배가 꼬이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오래 변비를 겪으신 분들은 약을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데 푸른은 그런 걱정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푸른을 먹으면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줘서 장 환경 자체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식사도 더 잘 되고 기운도 조금 더 살죠. 결국 푸른의 두 가지 핵심은 뼈를 안에서 지켜주고 장은 밖으로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시니어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추천되고 있어요. 푸른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드시려면 제일 고민되는 게 하루에 몇 개나 먹어야 하냐는 부분이죠. 또 언제 먹어야 속이 편한지, 혹시 밤에 먹으면 안 좋은지 이런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섭취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해외 자료에서도 시니어 분들은 하루 35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른이 소화를 도와주는 식품이긴 하지만 과일 자체에 당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 23알로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몸이 훨씬 편하게 적응합니다. 그러다 장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 45살 정도로 늘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 전후가 가장 무난합니다. 밤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장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좋아요.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푸른 23알. 조합이 정말 부드럽게 장을 깨워줍니다. 이 방법은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방식이에요. 혹시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편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요구르트나 오트밀 같은 부드러운 음식과 같이 드시면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치아가 약하시다면 통으로 씻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35분만 담갔다가 드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편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푸른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마셔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장이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루 한두 잔이라도 조금씩 챙겨 마시면 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푸른은 GI 지수가 높지 않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말린 과일이기 때문에 소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나 단백질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푸른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뚝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23일 꾸준히 드시면 몸이 천천히 반응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리하자면 하루 35알 아침 또는 점심에 물과 함께 이렇게만 드셔도 푸른의 장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푸른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르신들이 드실 때는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푸른은 자연식품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은 아니지만 말린 과일 특성상 당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23알 정도로 시작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혈당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한꺼번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장 기능이 이미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평소 설사나 묽은 변이 자주 있는 분들은 푸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가 살살 아픈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2알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고 몸이 괜찮으면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제한 식단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푸른은 칼륨이 많은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칼륨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드셔도 되긴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만 소량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일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푸른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드실 계획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먹는 것만 피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만 보면 걱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약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중요한 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욕심내서 많이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몸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푸르는 화려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챙겨 먹을 때 힘을 발휘하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지고 장도 느려지면서 여러 불편이 생기는데 이 작은 과일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준다는 점이 참 귀한 장점이에요. 특히 푸르는 해외에서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고 추천되어 온 식품이라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매일 부담 없이 25살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천천히 가벼워지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푸른을 드신다고 모든 불편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뼈 건강과 장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몸이 분명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